안녕하십니까. 강북 멘토스학원 국어과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효정입니다. 이번 2025년 고1 1학기 기말고사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기말고사 문제가 얼만큼 적중이 됐는지 그리고 또 저희 재원생들이 기말고사 어떻게 시험 봤는지 결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2학기 중간고사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세워야 할 전략과 그에 따른 방학기간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광고 문항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서술형 문제 없이 객관식 문제로만 3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교과서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음 화면에서 보듯이 A와 C 부분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중에서도 문학 단원인 시나리오와 그리고 독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 부분에서 총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과서 부분에서 현대 문법 즉 문법 요소 쪽에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총 30문항 가운데에서 10문항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대광고에서도 그렇고 많은 다수의 학교에서 문법 단원이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한 10문제, 10문제 정도 또는 그 이상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대광고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광고에서도 역시 문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대비할 때도 문법 영역의 비중이 높을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자고 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출제 범위가 높았었던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인데 이 부분에서 문학 부분에서 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총 30문항 가운데에서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광고 시험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체적인 인상을 놓고 봤을 때 난이도가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는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특징적인 것을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잡아보면 일단은 문학에서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서도 문학에서 외부 지문은 출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또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썩 그렇진 않고 외부 문학 작품이 함께 엮어서 출제가 되지 않은 대신 뭐 보기 제시형 문제 같은 경우에 다른 문학 이론이나 이런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보기 지식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뭐 아주 쉽게 느껴지는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학은 수능 스타일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한두 문항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29번 문제가 그 킬러 문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의 개념을 알고 풀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보통 고3 정도 수준에서 되는 모의고사에서 가끔 출제되는 개념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지난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문법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킬러 문제를 내셔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심화 수준 정도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절대시제, 상대시제 개념을 수업 시간에 다뤄준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문법 문제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내신다면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으니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두자, 공부해두자 하고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저희가 대비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법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참고를 하고 저희가 좀 심화 수준의 개념까지 짚어주는 수준으로 시험 대비를 해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그 자료를 보시면 교과서 부분, 그 다음에 올림포스 부분에서 출제된 부분, 그리고 교과서 문법 부분에서 출제된 부분들 각각 뭐 7문항, 13문항, 10문항 정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 문학과 비문학 부분에서 22.3점 정도 배점이 됐고, 그 다음에 문법 부분에서 36.4점, 그 다음에 13문항 정도가 문학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41점 정도 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문법이 약하니까 문법 부분은 버리고 다른 걸 열심히 해야지 했을 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느 한 영역을 포기를 했을 때, 어, 자기가 받고 싶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서 시험 범위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는 각 영역에 맞는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어느 하나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 어머님 부모님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광고 문항 분석 계속 또 들어가 보면 지금 최근 한 몇 년간부터는 수행 평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지필고사 쪽은 서술형 문제를 좀 배제해 오는 그런 문항 스타일을 지금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대광고에서. 그래서 문항 수가 또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이 28문항 정도 출제를 하셨는데 기말고사 때는 30문항으로 이제 문항수를 늘리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대광고는 전통적으로 문항수가 좀 많은 학교에 속합니다. 원래 작년 1학년 그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38문제, 7문제가 기본이고 많게 나올 때는 뭐 40문제, 정말 많이 나올 때는 43문제까지 정도도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문항수를 보시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 문제는 그럼 쉬우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들 보시면은 아이들이 어, 강북에 있는 자사고라고 해서 우리가 좀 쉽게 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려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 쓰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광고 그 시험 문제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아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항 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이 모든 시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쉬우면 또 쉬운 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광고 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인근 지역 다른 인문계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외부 교재, 즉 부교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교과서 부분에서 이 정도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교과서 외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를 쭉 보시면 현대시가 총 6편, 교과서 외 모의고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대시가 6편, 현대소설이 3편, 그다음에 독서, 인문, 기술, 법지문 각각 한 지문씩 해서 총 3지문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현대시 같은 경우 2편, 현대소설 2편 정도 나왔고 독서 부분에서는 이 3지문 중에 한 지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은 편에 속해서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할 때
좀 기간을 조금 더 최소 6주 정도는 두고 아무리 못해도 6주 정도는 두고 좀 시간을 넓게 써서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숙지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어느 학교에서나 그렇듯 수능 문제, 수능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입니다. 대검고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뭐 보기 제시형 추론 문제, 보기 제시형 추론 문제라는 것이 그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런 시험 범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그 배경 지식을 결합시켜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 또는 문학 이론과 결합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들, 뭐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수능 모의고사에서 빈번하게 출제됐었던 어떤 그 문법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또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한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 이거는 당연히 내야 하는 문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그 본인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됐고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26, 27, 29번 다 문법 문제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게 푸는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틀려왔던 문제들을 뽑으니까 이 문제들이 됐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충분히 다뤘었던 문제였는데 또 이게 또 막상 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많이들 틀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방고 시험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야 하는 문제고 선지도 대체적으로 두 줄, 선택지 하나에 두 줄, 세 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읽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학교식 공부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영어, 수학에 치여서 국어 공부할 시간을 적게 설정했던 친구들은 사실 대강고 문제,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 고등학교 국어가 중학교 국어에 비해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영어와 수학 공부 또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많은 시간을 설정을 해서 배분을 해서 좀 공부량을 많이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광고 시험 적중률 분석을 해 볼 텐데 이번에 또 중간고사에 비해서 특히나 좀 저희 학원에서 많은 문제가 저희 학원에서 대비했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가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평이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저희가 학원에서 대비를 해줄 때,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할 것 같다.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자 했던 것들이 거의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다수 됐던 관계로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아이들이 이제 시험 결과를 많이들 보내왔는데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풀었던 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비해 준 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와서 저희도 많이 뿌듯하고 그리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가 대비했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지 부모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시험 유형에 똑같게 저희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뭐 3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학교 시험 문제가 총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똑같이 30문제를 출제하거나 또는 그 이상 33문제 뭐 그 35문제 뭐 이렇게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는 마킹 연습까지도 함께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마킹할 때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 연습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데요. 주간 테스트 문제 가운데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됐었던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어, 그, 음, 시제 문제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출제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주간 테스트에서 거의 매주 넣어왔었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했었던 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교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가 또 있어서 또 가져와 봤는데요. 보기 대광고 24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능동문에 대응하는 표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을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예시까지 너무나 비슷하게 나와서 놀라웠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마 어렵지 않게 좀 익숙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원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비슷하게 나와서 대관고 시험지에 나왔던 문제 중에 4번 선지, 밑줄 친 4번 선지를 보시면 막았다와 먹었다라는 단어에서 선, 어마러미, at과 어세 시려는 어간, 즉 어간이 지금 니은에서 막았다의 막까지가 어간이고 먹었다의 먹까지가 어간인데 받침 유무에 따라 at과 어의 유무가 달라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과 유사하게 음, 이건 아마 틀린 선지 같은데 이제 먹었다와 보았다 31번 학원교재 1권의 31번 문제를 보시면 먹었다와 보았다라는 그 예시를 보시면 의문 환경에 따라 어미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 또 이렇게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역시 출제가 돼서 저희가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교재 1권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 선, 어마러미, get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십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여러 문법 교과서 또는 문법을 다룬 국어 교과서를 보면 항상 중요하게 나왔던 그런 그 이론 중에 하나여서 이번에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120%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나와서 저희가 또 뿌듯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 그 뒤에 이제 파이널 자료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석재의 투명인간이라는 작품 외부 그 학교 부교재에 들어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저희가 이 그 새 소설의 새 작품 가운데서 분명히 이 소설이, 이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 꼼꼼히 대비를 했는데, 저희가 OX 문제, 그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와 또는 내용 전개 방식 문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건 이제 이 9번, 파이널 자료의 9번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아니죠.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뽑은 선지 내용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수의 서술자가 등장하는 그런 소설 작품이었는데 서술자를 교체하는 방식을 통해 9번 보시면 서술자를 교체하는 방식을 통해 동일한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상이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그 선지와 유사하게 실제로 대강고 시험지에서 선지로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파이널 자료에서 저희가 나올 만한 선지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뽑아서 저희가 연습을 시켰는데 거의 또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던 모습을 부모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어, 음, 일단은 1등급, 2등급 컷을 저희가 설정을 해보면 1등급은 대강고에서 총 17명을 주는데 그래서 그 7명 정도를 저희가 1등급을 추려보니 어, 총 30문항 가운데서 3개 정도를 틀려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정도를 틀려야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00점이 2명 나왔습니다.
100점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 않게 출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쉽게 나왔다고 해도 국어에서 100점 맞기란 그렇게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 저 부모님들 알 수 있으시듯이 있듯이 그래서 100점이 총 2명이 배출됐습니다. 100점뿐만이 아니라 하나 틀린 친구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9명이나 나와서 저희도 놀라웠는데 하나 틀린 친구가 9명 그리고 2개 틀린 친구가 5명 해서 총 1등급이 저희 학원에서 16명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대광고에서 1등급은 총 17명 정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16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눈에 띌 만한 또 결과가 있는데 성적 급상승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너무 제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 상승을 보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실망했었던 이 친구가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정말 말없이 열심히 국어를 열심히 파더니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나 틀려왔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54점을 향상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34점 이상 올려놨던 친구가 2명, 20점 이상 올린 친구가 4명, 10점 이상 오른 친구도 아주 많습니다. 또 저희 학원에 거의 6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말고사 때 성적을 많이 올려놓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신나해서 먼저 잘 봤다고 연락을 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또 서로 고생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서 특히나 이제 마음고생했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특히나 이제 공부하는 재미를 알지 않았을까. 큰 성취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뿌듯한 마음이 또 어느 해보다 더 여느 때보다 더 컸었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교재가 여기서는 2권 정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큰 틀은 그겁니다. 이론적인 것을 대비를 하고 거기에 알맞는 문제풀이 집을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3권 정도가 제작이 돼서 나갔습니다. 시험 범위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할 것들도 나갔고 그 외에 또 파이널 자료나 다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료들 들어갔고 그리고 또 매주 실전 예상 문제 거의 학교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또 저희가 구해와서 풀고 있는데 아이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간 테스트에 대해서 그만큼 퀄이 좋습니다. 저희 학원 시험 문제가.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교과서 그리고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교재가 되겠는데 부교재가 되겠는데 1학기 때 부교재는 주로 문학에서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리고 비문학 독서 지문이 어,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현대 쪽이 이제 출제가 됐다면 2학기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전 쪽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넣진 않았지만 올림포스 즉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에서 비문학 독서 영역까지도 이제 함께 포함돼서 출제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경계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광고 문제가 이번에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낯선 지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고 1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대광고 시험 문제 특징이 복수정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답이 2개 이상의 문제를 골라야 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정답의 개수를 알려주시지 않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복수 정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다수의 정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다수의 선지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예를 들어 다수의 선지라 하면 고기 딱 주고 기억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이상 기억니은, 디귿니은,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뭐 그 정도까지 다수의 보기를 내주고 거기서 옳은 것을 올바르게 짝지은 선지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이게 좀 아이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데 저희가 이제 2학기 때는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대비해 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2번 항목은 수능형 내신 문제가 당연히 늘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방학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형,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체화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을 보시면 문법이 또 들어갑니다. 2학기 때도. 한글 맞춤법을 다룬 그 단원과 그다음에 고전 문법을 다룬 단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원이 한 단원 안에 한 큰 대단원 안에 묶여 있어서 문법을 뭐 중간고사 때 몰아보거나 또는 기말고사 때 몰아보거나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나눠서 중간고사 때는 뭐 현대문법 기말고사 때는 고전문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더 사실 많긴 합니다. 어쨌든 문법이 또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문법을 1학기 때 공부했다고 해서 2학기 때는 안 나오진 않는다. 분명히 나온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고 방학 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이후부터 여름 방학 때까지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고전 문법과 고전 문학을 대비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고전 문학 중심, 그리고 8월 달에는 고전 문법 중심으로 가서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때 아이들이 더 수월하게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 또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제를 주로 해오게끔 스스로 읽는 방법을 체득하게 해서 오답 정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어주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과제를 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광고 이번 시험 문제 유형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